안녕하세요. A1 영어 학원의 레이첼 원장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매직 스쿨 버스와 함께하는 영어 과학 시리즈 수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요. 수업 대상은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자, 목차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습법, 그리고 왜 매직 스쿨 버스를 선택했는지, 학습 목표와 3단계 학습법,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12주 후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린 영어를 선택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제가 이거 글자 수인데요. 지금 가장 유명한 독해 문제집 중에서 리딩 튜터라는 게 많은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죠. 리딩 튜터 중에서 이제 레벨 4를 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총 40개고요. 글자 수가 3만 개 정도 되고요. 요거를 3개월 동안 수업을 해요. 그에 반면 매직 스쿨 버스의 대본 글자 수를 보면 1회차당 12,000자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의 목표는 일주일에 1회차를 끝내는 게 목표이고요. 아이들의 이제 학습 능력에 따라 2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총 10회를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글자 수를 따져보니까 리딩 튜터의 4배나 많이 있더라고요. 3개월 동안 우리가 4배에서 사실은 이제 10회를 하지만 더 많이 공부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4배에서 5배 가량에 해당되는 글자 수이기 때문에 양이 훨씬 많은 거죠. 왜 매직 스쿨 버스인가? 원래는 1986년에 나온 과학 그림책 시리즈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넷플릭스에서 2017년부터 새롭게 시즌이 방영이 됐어요. 저희는 새로운 시즌으로 공부할 거고, 그리고 예전에 저는 예전 시즌으로 했었어요. 네, 미국에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이거를 레이첼 영어 교습소 시절에 그때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흥미진진한 과학 주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선생님이 괴짜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신기한 스쿨버스를 타고 과학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이 버스는 자유자재로 변신해서 우주나 바닷속, 인체 내부까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같이 그리고 이제 괴짜 선생님과 함께 직접 모험을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과학 원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을 배울 수 있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영어 습득이 되고 원어민 발음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캐릭터마다 말하는 굉장히 그 특유의 말하는 문장들이나 그 말하는 버릇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지는 대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원어민 영어를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죠. 제가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노래가 너무 재밌어요.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저희가 직접 배웁니다. Let this be a normal field trip with the friends. No way! Cruising on down Main Street, you're relaxed and feeling good. Next thing that you know, you're seeing octopus in the neighborhood, surfing on a sound wave, swinging through the stars. Take a left at your intestine, take your second right past Mars on the magic school bus. Navigate a nostril, climb on the magic school bus. Spank your plankton too. Magic school bus, raft a river of lava. On the magic school bus, such a fine thing to do. So strap your bones right to the seat. Come on in and don't be shy. 네, 너무 재미있겠죠.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요. 어떤 아이들은 보고 또 보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귀에 익숙하게 되고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게 길지가 않아요. 1회차당 25분 정도 됩니다. 네, 20분 내외로 집중력 유지 가능하고 핵심 내용만 담아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반복 시청과 학습이 용이한 길이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요즘 많이 구독하셔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봤던 거를 또 보게 되고 또 보고 네,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25분에서 25분 보이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단순한 시청을 넘어서 이제 완벽한 네컷으로 만드는 수업을 할 거예요. 정확한 발음 교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용 이해 훈련을 할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또한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잠깐 멈췄다가 아이들한테 얘가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질문을 계속 던질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굉장히 능동적인 학습 태도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1단계는 pre-watching인데요. 예상하고 준비하기. 네, 주제와 관련된 핵심 과학 어휘를 학습하고 또 클래스 카드로 효율적인 단어 암기를 할 수 있고요. 문장 구조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또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한글 책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나 이거 알아.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의 가이드로 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활동도 하게 됩니다. 2단계는 while watching인데 집중 시청입니다. 중요한 표현을 잠깐 일시 정지하고 발음을 교정해 주는데 과학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선생님의 입모양과 그리고 어떻게 그 단어를 어떻게 좀 더 원어민처럼 발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지도가 들어가고, 아이들이 놓치기 쉬운 과학적 개념을 쉽게 또 설명을 해주고, 영상 시청 중에도 이제 질문을 아이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퀴즈를 풀고 내용 확인도 하고, 네, 이렇게 2단계가 들어가고, 3단계는 post watching이라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원어민의 속도로 섀도우 리딩을 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클카로 해석과 문장을 암기할 수 있어요. 다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문장들은 좀 암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요 패턴을 이제 보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으로 나만의 문장을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자막 없이 듣고 이해하는 경험을 쌓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는 아이들이 자막 없이 영상을 보고 90%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들려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나하나씩 쌓는 거예요. 1회차 쌓고 2회차 쌓고 3회차 쌓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막 억지로 단어를 외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온몸이 단어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혼자서는 좀 불가능해요. 네, 이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영상을 볼 때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혼자 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재미있어도 혼자 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또 그런 어떤 학습 가이드를 제공하기도 어렵고요. 학습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죠. 그런 부분은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이 다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섬세한 코칭이 들어가는데 발음 오류, 네, 그리고 불명확한 표현을 정확히 이제 짚어내준다든지, 과학 용어와 개념을 좀 정리해준다든지, 그리고 아이의 성향과 학습 스타일에 맞춰서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든지,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또래와의 시너지예요. 아이들이 같이 보게 되거든요. 같이 보게 되면 서로의 경험담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협력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과 의사소통의 능력이 발달이 됩니다. 혼자 학습할 때보다 더 오래 기억이 남게 되는 그런 학습 경험을 하게 됩니다. 12주 후에 이제 우리 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휘력은 과학, 사회, 심리 등 이런 다양한 분야의 어휘, 습득을 자연, 과학 이런 non-fiction에 해당되는 그런 어휘들을 습득하고요.
듣기 능력은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겠고, 말하기 능력은 과학적 개념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스피킹만 연습한 건 아니니 섀도우 리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따라 말하기 그리고 유창성은 향상이 될 수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말하거나 이런 거는 또 따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학적 개념을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 습득이 가능하고요. 융합적 사고, 그러니까 영어와 과학 지식이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형성이 아주 이 스크린 영어를 통해서 많이 향상이 됩니다. 네, 형성이 되고, 그리고 원어민의 소리가 자막 없이도 들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자신감이 많이 생기겠어요? 자, 영어 속 원어민의 말 쏙쏙 이해하는, 저는 이거를 초능력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영화 보실 때 자막 없이 다 듣고 다 이해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되려면 혹시 영어 공부 그렇게까지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그쵸? 앞으로도 언젠가 될까요, 사실? 부모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뭐 지금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가지기 힘든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능력은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초능력을 갖는 그런 수업이라고 저는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수업을 했을 때 그 한계점에서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존 영어 학습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형화된 교재와 그리고 컨텐츠에 갇힌 학습 방식이고, 그리고 단순 암기, 반복 위주, 그냥 책으로 공부했을 땐 좀 흥미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또 꾸준히 하기가 힘들고, 네, 그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수업을 할 때는 AI가 없기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했을 때 시즌 하나 하는데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왜냐면 대본의 양도 너무 많고 자료도 부족하고, 제가 자료를 또 찾아야 되고 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교사가 혼자서 자료를 준비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체계적인 학습 관리도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 영상을 다 어떻게 보라 그러지, 막 넷플릭스도 없을 당시였으니까요. DVD를 뭐 다 구매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수업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AI와 그리고 이제 클래스카드라는 또 혁신적인 도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는 학습 자료도 제작이 가능한데, 예전에 한 달 동안 할 거를 이제는 하루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콘텐츠로 호기심이 자극한다. 이거는 옛날에 매직스쿨 버스는 요거보다 조금 올드했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즌이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로, 그리고 이제 화면도 이제 그림이나 색상 이런 게 조금 더 아이들이 재미있게 만들어졌어요. 네, 주제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 그래서 재미와 학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수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 영화 수업했을 때 어려웠던 점을 이제는 극복하고 아이들한테 과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들, 그러면 뭐 스크린 영어만 하냐? 그건 아니죠. 문법도 하고 저희가 독해도 하고 있죠. 네,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저는 듣기라고 보고요. 원어민의 유창성을 우리가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이제 중학생을 앞둔 아이들은 문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클래스 카드로 문법 수업을 또 할 건데요. 요거는 아이들이 스스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제 관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클래스 카드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녹화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이번에는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죠. Did you eat lunch? 의문문도 부정문처럼 did를 사용해서 과거를 나타내. 그래서 did를 문장 맨 앞에 써서 did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물음표 순으로 쓰면 돼.
자, 예문을 보면서 지금 살펴볼까? 보시면 지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문장 하나 나올 때마다 아이가 이해했으면 계속하기를 터치를 해야 돼요. 눌러보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복습을 해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또 문제도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너는 점심을 먹었어 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볼까? 먼저 문장 맨 처음에 did를 써. 그 다음에는 주어가 와야겠지? 그래서 you라는 주어가 왔어. 주어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ate라는 과거형을 원형인 eat로 바꿔줘야 해.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끝에 물음표를 붙이면 의문문이 완성돼. 예문을 좀 더 볼까? Did he draw this picture?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문제가 기초 문제에서부터 심화 문제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영상 보여드린 거는 기초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틀렸을 경우에는 힌트 보기를 해서 다시 한번 힌트를 보고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클래스 카드로 문법에 대한 개념과 문제풀이를 해본 다음에 나중에 문법 문제집을 또 한 번씩 풀어보는 경험을 하면 그때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문법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꾸준하게 조금씩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문법을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독해는 저희가 뭐 원서 읽기를 하고 있죠. I Wonder Why라는 책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원 단톡방에서 매일 4페이지씩 읽고 해석을 하고 녹음하는 숙제로 읽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서로 독해 훈련을 하고요. 실질적인 수업에서는 스크린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문법 클래스 카드나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수업에 관해서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어머님들한테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